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어서오세요. 네, 어떤 게 목표인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왜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아마 한 40분, 5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요번 강의는, 요번 주는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서 한 4,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만약에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담을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좀 하고 나서 이제 요 수강생들을 좀 받은 거라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일단 저희가 힘들겠다. 네, 수강을 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했던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공부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 도 계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코인게스 늘리기 영상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할 생각 있으신 분들, 만약 공부할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공부할 의지가 없으신 분들 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면 뭐 자리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한은 최대한 알려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모든 매매라는 게 승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승률은 반반 혹은 6대4 정도로 가져가고, 손익비를 대신에 좀 많이 늘리는 식으로 이제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데, 자리도 알려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제외시켰고, 네, 그 다음에 CD가 좀 적으신 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강료가 비싸면 비싸고 싸다면 싼데, 이 수강료 대비해서 어쨌든 네, 좀 시드가 적거나 운영하시는 기금이 적으신 분들은 또 제외하고 해서 이제 저희 해서 총 4분이서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잡담은 중간중간 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결국엔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다뤄야 돼요. 제 강의 보면은 다른 강의도 그렇고,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알면, 네,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딱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 내 능력이 어느 정도다 라는 걸 알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 반의 목표는 목표를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코인 개수를 늘려서 불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혹시나 여기 있는 제 거 모니터 요쪽에 있는 거 잘 글씨가 안 보이거나 하면 채팅 쳐주세요. 코인 개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불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기가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개가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더 우선순위가 큽니다. 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네,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를 어쨌든 하면 좋죠. 그리고 하게끔 만들 생각이고, 저희 같이 요거 코인 개수 계속 점점 늘려가는 걸 이제 할 생각인데, 요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고,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몇 번 안 남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요 코인 개수 늘리기 자체는 또 매번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횡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게 되면 조그마한 움직임, 페이크성 움직임에 많이 속기도 하고, 이래서 횡보할 때는 사실 이제 시도는 횡보할 때 해야 되는데, 횡보할 때 승률이 좋지 않고, 네. 그리고 사실 승률 자체가 한 50% 정도에 맞추고,
한 손익비를 한 1대2나 1대3 정도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 코인 개수 늘리기 같은 경우는 네, 승률은 뭐 한 50%에서 한 60% 정도까지 맞추면 베스트예요. 이 이상 올리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손익비를 1대2, 그다음에 뭐 1대3 요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익비라는 것 자체를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코인 개수 늘리기 하다가 성공하면 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 실패하면 코인 개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한 번은 코인 개수가 늘어나고 한 번은 줄어들고, 근데 한 번 코인 개수 늘어날 때 뭐 한 20% 늘어나고 한 번 코인 개수 줄어들 때 10%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어쨌든 이걸 반복하면 계속 코인 개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코인 개수를 많이 못 늘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손익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10%가 너무 뼈 아프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시드를 다 쓰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수익 그 코인 개수 늘어날 때는 10%, 네, 뭐 줄어들 때는 마이너스 5%, 한 요 정도로 줄여서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고, 네, 해서 뭐 일단 갖고 있는 현금 그 코인으로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 전체 코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인 중에 3분의 1만 가지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할 텐데, 요것도 나중에 강의할 때 같이 할 거예요. 네, 요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게 코인 개수 늘리기를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시도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장 때는 코인 개수 늘리기를 성공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보할 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이렇게 횡보할 때는 코인 개수 늘리기 승률이 한 50%, 한 60% 이상 올라가긴 힘든데, 근데 불장에서는 이 코인 개수 늘리기를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꽤나 높은 확률로, 네, 성공할 수 있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요 코인 개수 늘리기를 꾸준히 연습을 하다가 요 불장을 딱 맞이하면 이 불장에서 코인 개수 늘리기 한 만큼 잘 빠져나온다거나, 추가적으로 여기서 코인 개수 늘리기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모든 코인들을 전부 다 잘 빠져나온다거나, 혹은 모든 코인 전부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코인을 잘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까지 하면 좋지만,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하면 좋지만 요게 막 생각만큼 잘 안 늘어난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예, 실망할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걸로 꾸준히 연습을 해서 요때 잘 빠져나오는 게 목표가 된다. 해서 사실 코인 개수 늘리기는 과정에 가깝고요. 네, 그 다음에 목표는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기. 물론 고점에서 못 팔겠지만 뭐 요 영상 보셨던 것처럼 예시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뭐 고점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쯤 떨어졌을 때 네, 한 3분의 1 혹은 뭐 3분의 2 뭐 이 정도 빠져나오고, 요 빠져나온 이후에 마이너스 90%가 떨어지는 요런 자리, 요 빠져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90% 떨어지면 여기서 빠져나온 거 맞잖아요. 요런 자리를 잡아서 빠져나오는, 그런 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 확보해가지고 사실 뭐 다음번에도 또 코인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최우선순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코인 개수 늘리기 하면 좋죠. 그리고 연습을 꾸준히 저희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코인 개수 늘리기가 가능하게끔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 요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코인 개수 늘리기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코인 개수 늘리기 실패해가지고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해가지고 코인 개수 막상 별로 안 늘었어. 하지만 불장에서 잘 빠져나왔어. 이거랑 코인 개수 늘리기 잘해가지고 뭐 코인 개수가 2배가 됐는데 결국에는 불장에서 못 빠져나왔어.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전자가 더 좋다 이거예요. 물론 코인 개수도 늘려놓고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면 그게 제일 베스트지만, 요 두 개 중에 하나의 요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코인 개수를 많이 못 늘린다 하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서 결국엔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더 우선이다,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해 가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다?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 코인 개수 늘리기를 진행을 하는 거다, 연습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어쨌든 코인 개수 늘리기 자체가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코인 개수 늘리기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장에서도 요렇게 도저히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올라갔지만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걸 예상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네, 요런 작업인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 거다, 요걸 목표로 할 거다 라는 거를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봤고, 이렇게 이제 봤으니까 한번 차트로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자, 2017년도의 차트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2017년도 말,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직장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직장 다니면서 이제 코인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코인 투자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월급으로는 집 사기가 너무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정확히 2018년 1월 말일날 퇴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요때 타이밍 해서 2017년 12월 말 정도에 전부 다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까지 전부 다 빠져나온 건 2018년 1월 이후, 1월 거의 끝날 때쯤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투자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잘 빠져나왔는데, 사실 이제 바로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요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 2017년도에는 성공했지만 2021년도에는 전부 다 빠져나오고 실패했다. 물론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 어쨌든 현금화를 하긴 했는데, 사실 현금화 비중이 사실 높진 않았거든요. 한 10%, 20%, 뭐 많으면 30% 이 정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공한 요번에 비춰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2017년처럼 요번 불장에 간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서 팔고 요런 거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려운 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2021년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저점 대비,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2022년 11월 7일 요때예요. 저점 대비 지금이 한 43주 정도 지나 있어요. 저점 대비 43주 정도 지나 있고, 여기가 반감기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해서 바로 직전으로 따지면 요 저점 대비 43주가 지난 타이밍이 요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요런 상황이니까 요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물론 요거 그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지나고 나서 사실 이제 요렇게 오른 거죠. 요렇게 지금이 여기고, 지금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하락 이후에 반감기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네, 이런 걸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란 소리예요. 2020년도 뭐 이럴 때, 19년도, 네, 정확히는 이때랑 비교하면, 지난번 불장랑 비교하면, 지지난번 불장이랑 비교하면 여기가 저점이고, 저점에서 43주가 지난 타이밍이 요때예요. 그리고 반감기가 요때입니다. 네, 해서 요때로 비교하면 요 근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쵸? 네, 해서 지금 정도 타이밍이 사실 진짜 코인 개수 늘리기 하기 거의 절호의 타이밍인 거고, 그 다음에 불장을 대비하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해서 어쨌든 수강 타이밍이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저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번외로 얘기하는 거지만, 해서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어느 타이밍에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지금부터 어쨌든 요거 제가 설명드리는 거 지금은 이해 안 가겠지만 강의 같이 하면서 나중에는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1, 2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 2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3, 4, 5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피보나치 비율까지는 굳이 안 그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미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1, 2, 3, 4, 5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다시 1, 2, 그 다음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엄청 주봉으로 쭉쭉 올라가니까 요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오파가 361.8이랑 402.3.6%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361.8 정도부터는 어쨌든 고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퍼즈 각도선을 여기서 그린다라고 치면은 1, 2 하는 여기랑 그 다음에 3, 4 하는 여기랑 연결해서 퍼즈 각도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빠져나오기 적합한 곳은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인데 그냥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네, 해서 만약에 여기서라도 빠져나왔다면, 여기 퍼즈 각도선을 그리면 여기인데 여기서라도 빠져나왔다면 요때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졌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고점 대비하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한 50%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때라도 나왔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라도 나왔으면 됐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빠져나올 거에 대한 목표치를 이제 한 2자리, 뭐 크게 보면 2자리, 뭐 세세하게 보면 뭐 5자리 정도 나올 텐데, 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전부 다 팔아야 되는 자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다 팔아야 되는 자리. 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빠져나온 거는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요 근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다 이해가 가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1, 2, 3, 4 하고 여기가 5파라 그랬잖아요. 5파. 그럼 요 5파도 이게 프랙탈 구조라서, 네,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프랙탈 구조라서 이 5파가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해서 요 파동에 대한 퍼즈 각도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네, 그렸고 이 퍼즈 각도선이 뚫렸을 때 요때 네, 그래서 꼬리를 다는 것 정도는 원래 사실 좀 지켜주긴 하는데, 네, 해서 제가 이제 빠져나왔던 게 요 타이밍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번 더 뚫리고 나서 요 타이밍에서 요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져나온 거예요. 요때랑 요때. 그래서 이게 2018년이니까 이제 2012년 거의 말이죠. 네, 2012년 거의 말에 2012년이래. 2017년 12월 거의 말에. 네, 이때 전부 다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빠져나오고 현금화를 딱 시킨 다음에 퇴사해야겠다 라고 바로 이제 회사 가서 얘기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타이밍에 웬만큼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다. 네, 요 타이밍에 이 알트코인들이 요때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때 거의 빠져나오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거를 뚫렸을 때는 전부 다 팔았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요때 전부 다 빠져나왔어요. 네, 요때. 네, 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뒤에는 또 제가 못한 것도 말씀드리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자리를 봐가지고 저희가 불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요 자리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자신 없는데, 근데 우리가 고점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요 정도 자리에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그러고 나서 요 이후에 비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요때 이후로 비트코인 얼마나 찍었는지 볼까요? 네, 요때 타이밍 이후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한 80%, 78.9%네요. 마이너스 80%를 찍고,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거의 뭐 95%, 99% 가까이 찍은 것들도 있고. 해서 요 타이밍에만 빠져나왔어도, 네, 잘 됐다. 네, 제가 그랬으니까, 네, 이 타이밍에 빠져오는 게 목표다. 그래서 요번에도 불장이 있을 텐데, 네, 요번에도 곧 불장 올겠죠? 반감기 지난 불장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불장이 지났을 때, 네, 네, 요거는 그거랑 비교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현물 ETF 승인된다면, 금 현물 ETF 승인된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려놓은 건데, 요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네, 그러면 퍼즈 각도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예시로 그린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1, 2, 3, 4, 5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퍼즈 각도선 그리고,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네, 꽤나 많이 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 개수 늘리기 들어가듯이, 코인 개수 늘리기가 결국엔 그거예요. 퍼즈 각도선 뚫고 떨어지면 코인 개수 늘리기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퍼즈 각도선 뚫고 떨어지면 요때, 네, 매도. 그런 다음에 요 큰,
네, 요 큰 퍼즈가 도선 뚫고 내려오면 전부 다 매도. 네. 그러니까 1, 2, 그다음에 여기 3, 4, 5 이렇게잖아요. 그럼 5파도 1, 2, 3, 4, 5로 딱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 정도 자리에서 전부 다 매도. 네, 매도하고 난 다음에는 네, 여기 대비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75% 떨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이 한 마이너스 한 60% 정도 네, 떨어지고 알트코인으로 따진다라고 치면 여기 대비해서 알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90%, 네, 95%. 네, 그 다음에 여기 대비해서는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뭐 한 80%? 요 정도 떨어지는. 네, 요런 자리에서만 빠져나와도. 여기서 전부 다 빠져나오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만 팔아도, 네, 혹은 요거 합쳐서 3분의 1만 팔아도, 네,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훨씬 많아진다. 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면 이제 어떻게 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뭐냐면 요번 코인 기수 늘리기 어쨌든 연습을 꾸준히 해가지고 네, 늘렸다가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퍼즈 각선 뚫리면 일정 부분 매도하고 근데 어디에서 다시 사고 이러한 움직임 어디서 다시 사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불장이 이렇게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어디서 다시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매도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불장의 끝에서, 예, 불장의 끝에서, 고점은 어려워. 예, 고점은 어려워. 고점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고점을 잡는 게 수익률이 더 낮아져요. 예, 이게,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점을 잡으려고 하면, 불장에서는, 여기가 고점 같은데?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네, 훨씬 더 수익률은 높아져요. 이게 뭐 결과적인 뭐 결과적으로는 뭐 고점에서 팔 수 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네, 고점을 잡으려다가 요런 데서 팔고 요런 데서 팔고 하다가 뭐 다시 높아졌을 때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엔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차라리 그래서 추세가 꺾인 다음에 나오는 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건 나중에 좀 다시 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불장의 고점 못 잡아. 근데 불장에서 추세가 꺾였을 때 예, 그 꺾인 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의 목표가 그런 거죠. 추세가 언제 확실히 꺾이는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기준이 뭔가? 그리고 그 기준에서 코인기수 늘리기가 들어간다. 그 기준에서 일정 부분 빠져나온다. 그게 이제 요 강의 전체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러면 그 추세가 바뀌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추세 바뀐 것 뿐만 아니고 요 추세가 바뀌었을 때 또 3분의 1 빠져나와서 나는 요런 자리에서 3분의 2 정도 빠져나오면 만족. 거기서 현금한 거 가지고 아래에서 다시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를 요번에 더 짱짱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져야 돼요. 네, 자기 전에 딱 눈 감고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 트레이닝 약간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장이 끝날 때쯤 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다. 요번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예, 그런 거를 좀 계속 목표로, 예, 해야지만, 네, 잘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우리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이번 불장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졸린가요? 저도 인강으로 공부 많이 해봤는데 인강으로 하면 집중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너무 졸리거나 그러면 채팅이라도 쳐주세요.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제가 안 졸고 계신 분들 3번 쳐달라고 할까 하다가 아무도 안 칠 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거든요. 자, 네. 해서 스트레칭도 한번 하시고 피곤하시면 스트레칭도 한번 하시고 네, 그러면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왜 우리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고